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최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인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힘당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중지했습니다. 1시간 넘는 대치 끝에 토론 종결 여부가 표결에 붙여졌고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트는 26시간 만에 막을 내렸는데요. 국힘당 의원들은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집단으로 퇴장했고 곧바로 최상병 특검법은 야권의 주도로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06조의 2, 제7항에 따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붙여져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는데요. 국힘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지만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과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은 민주당만 가졌던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 단체에도 부여해 조국혁신당 등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등 21대 특검 법안과는 다른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데 이번에도 국힘당 이탈표 규모가 관심입니다. 300명 전원이 참여할 경우 재의결을 위해선 3분의 2, 200표가 필요한데 범야권 192석으로는 8표가 부족한데요.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법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 손에 넘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특검법은 최상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무렵 국회에 돌아오게 됩니다. 특검법 통과에 대통령실이 즉각 위원회 위원을 더한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강력 반발했는데요. 위원회 위원을 더한다는 말에 반헌법적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국힘당과 국무총리가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오늘 예정되어 있던 국회 개원식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는데요.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며 입에 거품을 불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이미 재표결에서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인데 오히려 위원회 위원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열을 올렸는데요.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국힘당도 즉각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두고 집단으로 거품을 물어댔습니다. 여야가 상정에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편만 들고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는 건데요.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합의가 안 될 때는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인 거죠. 그래서 다수결로 투표해 특검법을 통과시킨 거 아닌가요? 이들은 온갖 딴지를 걸어대며 처절하게 특검법을 저지하려 했지만 끝내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이제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국회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것만 남은 거죠. 결국 오늘 22대 국회의 문을 여는 개원식 행사조차 불참 선언을 하며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참석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요. 결국 국회는 개원식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불참에 따른 개원식 일정 차질은 헌정사상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상병 외압 사건의 최종 윗선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최상병 특검법을 목숨 걸고 막아야만 하는 국힘당의 처절한 사투가 점입 가경인데요. 이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들은 왜 모르고 있는 걸까요? 5년짜리 공무원 나부랭이들이 진짜 겁이 없습니다. 이게 군에서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가슴 아프시고 저희도 굉장히 가슴 아프고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사망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군 장비를 파손을 했는데 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에 한 8명을 8명 다 군 설비에 대해서 파손 책임이 있으니까 니네 집에 다 압류를 해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어 라고 한다고 하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조사 기간과 본인이 항변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무조건 파손 책임을 물어가지고 본인 집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라고 하면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번은 파손 사건이 아니라 사망 사건이죠. 하지만 사망 사건이든 파손 사건이든 조사의 체계라든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윤석열파의 막내로 불리는 주진우 의원의 토론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두목의 그 부하인데요. 이런 멘탈을 갖기도 쉽지 않습니다. 최상병의 순직을 군장비 파손에 비유하고 조그마한 실수라는 예시를 들어가며 공감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평가를 받은 건데요. 이에 대해 야권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 세 번째 토론 주자로 국힘당 주진우 의원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최상병 순직을 군장비 파손에 비유하더니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을 모두 입건한 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데요. 군장비가 파손됐다고 관련자 8명 모두 집에 가압류를 거는 건 부당하다며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이나 입건하는 건 무리라는 황당한 주장인 겁니다. 야당 의원들이 즉각 항의했지만 2시간 뒤 비슷한 주장은 반복됐는데요. 이번에는 20억 원짜리 주요 시설에 누수가 생겼다고 쳐보자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공직자로서 책임의식은 물론 인권의식까지 의심되는 망언이다. 20살 청년 목숨이 20년 된 낡은 부품처럼 보이냐는 날선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공감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며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고 맹폭했는데요. 국힘당에는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검사, 서울대, 서울대법대, 검사, 서울대, 서울대법대. 암기는 잘했을지 모르는 암기충들. 하지만 이들에게는 따뜻한 가슴도 공감 능력도 없는 거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최해병 순직 사건을 군 장비나 시설 파손에 빗댔습니다. 오늘 새벽 순직해병 특검법을 반대하면서 그런 망언을 한 겁니다. 최근 최해병이 순직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고 책임있는 지휘관 처벌을 요청했던 최해병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하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망언입니다. 공감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정치인의 전형입니다. 세상에는 유죄와 무죄밖에 없다고 믿었던 얼치기 검사에서 한치도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진우의 의원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요구합니다. 주 의원의 망언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주 의원은 만약에 이게 사망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자며 군 장비를 파손했는데 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에 한 8명을 다 군설비에 대해서 파손 책임이 있으니까 너희 집에 다 압류를 해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하겠어 라고 한다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앞서
이게 군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저희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전제했다고 하더라도 최혜병 순직 사건을 장비 파손에 비유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망언입니다. 주 의원이 이 망언을 바로 잡을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사람과 장비가 어떻게 같습니까? 라고 항의했습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고 손괴가 아니라 사망이다. 장비는 새로 사면 되지만 아들은 어디서 되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잘못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 의원은 다시 망언을 이어갔습니다. 군 시설이 20억짜리 고액의 시설이 파손됐을 때 일주일 만에 조사 결론을 내고 8명에 대해서도 구상권 행사하기 위해서 집을 압류한다면 그 군의 사기도 사기지만 그 8명의 사람은 굉장히 불안한 지위에 있는 것이죠. 라고 말이죠. 이 정도면 확신범 수준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주 의원은 최혜병 유가족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최혜병 순직과 순직수사 외압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최혜병 어머니를 찾아뵙고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대전 현충원에 계신 최혜병의 묘역에 가서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세요. 사람에 대해, 세상에 대해 더 공부하길 권합니다.